치킨 하면 보통 우리는 메이저 3대, 4대, 5대 브랜드를 떠올리는데요. 아무래도 치킨 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가 생각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이 시장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국에 수백, 수천 개의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치킨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중에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브랜드들도 많고 또 알짜배기,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금은 남달랐던, 그래서 메이저 치킨 브랜드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을 가진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치킨 브랜드가, 아니 통닭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통닭 브랜드가 알짜배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인천에 가면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어요. 4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고바오 통닭이라는 곳이 꽤 유명했는데 17평의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늘 줄을 세우는 그런 신기함을 가진 곳이었어요. 여느 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옛날 통닭을 판매하는 곳인데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입소문이 아주 강하게 났었죠. 당시 시장 안에서는 명품 치킨으로 불렸었는데 이유가 이 6,000원짜리 통닭을 먹기 위해서 저 멀리서 벤츠며 아우디며 BMW며 외제차를 끌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겨난 별명이었어요. 재미있죠? 다른 치킨들도 주변에 참 많을 텐데 왜 굳이 이 고바오 통닭을 먹으러 모래내 시장까지 찾았을까요? 실제 제가 지금은 인천 만수동으로 터를 옮긴 직영점에 가서 맛을 봤는데요. 확실히 다른 통닭과 그 맛이 조금은 달랐어요. 뭐랄까 옛날 통닭에 약간은 느끼할 수 있는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닭 비린내에 조금은 민감한 편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담백한 맛이 강해서 어떻게 튀겨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현 고바오 통닭을 운영하고 있는 이 바오CF의 김태광 대표는 염지 기술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김태광 대표가 바로 모래내 시장에서 외제차들로 줄을 세운 그 장본인이더라고요. 제목에도 적어 놓았다시피 염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무려 생닭 2만 마리를 버리기까지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했어요. 결국 육류 염지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까지 받아낼 정도로 집요함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 이 사진이 공장에서 직접 염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보통 이런 염지 공장을 만든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맹점이 있고 현금 흐름, 그리고 물류 유통이 조금은 돌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김태강 대표는 가맹점이 고작 10개였을 때부터 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물론 돈도 많이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두 푼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킨 브랜드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들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미 염지된 닭을 공급받기도 하는데 김태강 대표의 고집이 조금은 남달랐던 거죠. 당시에는 마이너스 삶을 살았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맛을 포기하기는 싫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맛을 내는 그런 통닭이었으면 이제껏 대형 브랜드들 사이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현재 고바오 통닭은 전국에 30여 개의 가맹점이 있는 상태예요. 재미있는 건 가맹점이 늘어나게 된 사연인데요. 김태강 대표의 시작은 인천 모래내 시장이었지만 가맹점이 창원, 마산 등등 이 거리상 정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 이유가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친 지인 창업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이고요. 실제 마산 회원점과 창원 중앙점은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거제 상동점과 마산 산호점은 친인척 사이라서 서로를 소개시켜주면서 창업을 한 거였어요. 가자동 근처에서 당구장을 운영 중이시던 현 용현전 점주님은 가자점 고바오 통닭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오픈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연도 하나 있는데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 장현점은 바오CF로 입사를 한 직원이 2개월 만에 사표를 쓰고 매장을 차렸다는 거예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각 매장의 매출, 순이익, 운영 방법 등을 다 꿰차고서는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생겨난 가맹점이 30여 개, 지인의 지인이 창업을 하고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하고 또 창업을 하고, 늘 말씀드리는 가맹점 확산은 또 다른 가맹점에서 생겨난다라는 말이 여실없이 들어맞는 케이스인 거죠. 김태강 대표는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부터 조금은 우직한 성격, 그리고 화통한 스타일로 유명했는데요.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도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본인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고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에 찬 그런 어필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자신 있게 우리 매장, 우리 브랜드, 우리 음식이
특히 맛있다고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부분을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냐 하면 김태강 대표의 그런 자신감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투자를 결심하게 된 사연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광고 대행사 대표까지도 이 광고물을 제작하러 매장에 왔다가 통닭을 먹고 김태강 대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투자 결정을 할 정도로 그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스토리가 말이에요. 고바오 통닭은 총 3개의 특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류 염지 장치 및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통닭 튀김 제조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얼음 생맥주 제조 시스템 및 그 방법이에요. 아마 국내 치킨 브랜드들 중에 특허를 3개까지나 그것도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특허를 낸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부분에서도 김태강 대표의 뚝심이 엿보여요. 특허라는 게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특허 내주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뚝딱뚝딱 계획대로 나오진 않고요. 특히나 회오리 얼음 생맥주 특허에 이 숙성고는 일본 기술로, 또 냉장고는 따로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기존 얼음 생맥주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몇몇 고바오 회오리 얼음 생맥주 기술을 보러 왔었다고 하니까 이 단순히 따라한 부분보다는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신 셈이죠. 전 진짜 대화를 하면서 고집이 참 센 양반이다 하는 걸 느꼈는데, 보통은 작은 가게에서 얼음 생맥주를 하려고 하면 참치 냉동고를 사서 잔을 얼려 본다든지 하는 게 다인데, 이분은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참 제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대목이었어요. 올해 4월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까지 받으셨는데, 개욕 가공 기술로 T5 등급, 그러니까 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도 받으셨고요. 무슨 통닭 하나가 특허부터 해서 각종 인증, 인정서를 이렇게 많이 받았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닭에 미쳤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김태강 대표는 모래내 시장에서부터 생닭은 무조건 할인, 그리고 할인에서 받은 닭을 7시간 내에 직접 염지하고 가맹점에 배송을 하고 있어요. 이 할인을 쓰는 이유가 다른 브랜드들도 여러 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닭의 신선도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예를 들면 생닭을 납품받고 닭이 상할 때까지 시간을 체크해보면 할인이 적어도 20시간에서 30시간 이상은 더 신선함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할인과 연간 계약을 통해서 맛에 대한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고요. 인천 가좌점 사장님은 매장 보증금 300만 원도 없어서 겨우겨우 대출도 받고 또 김태강 대표에게 도움을 받아 오픈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매출 100만 원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김태강 대표를 찾아서 통닭 장사를 시작하신 건데, 무일푼으로 단돈 3만 원으로 시작을 하신 거였어요. 마침 신한은행과 이 바오 CF 간의 연계 프로그램 덕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김태강 대표는 가자점 사장님을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창업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절실함이 있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어요. 가자점 사장님이 그 절실함을 가지셨던 분이었고, 지금은 호영호재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강 대표의 꿈은 본인 역시도 시장에서 17평의 작은 매장에서 이 30여 개의 가맹점을 만들기까지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장사로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후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통닭 장사에 관심이 있다면 생닭을 공짜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든 직접 찾아오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이게 굳이 가맹 상담이 아니라 인생 상담, 그리고 장사 노하우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닭에 미친 남자에게 닭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고로 김태강 대표가 워낙 좀 시원시원한 성격이라서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찾아가 보세요. 어쨌든 결국 고바오 통닭의 시작도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듯이 우리도 씨앗을 찾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를 느끼는 만남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전국에 숨어있는 브랜드,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곳들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